안녕하세요, 한정우입니다. 지금은 오후 2시인데 밖에가 좀 흐리네요. 오늘 제가 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사실은 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다가 하나도 올릴 용기가 안 났어요. 왜냐면은 다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도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재밌을 것 같은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른들 상대로 욕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는 사업하기 전에도 애초부터 성격이 좀 이 불합리한 거를 잘 못 참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짓이 너무 멍청하고 너무 앞뒤가 다르고 그런 꼴을 보니까 그 밑으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모든 조직에서 상급자하고 항상 싸우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근데 견딜 수는 없는데 반박하기는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른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자신을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존경한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좀 바보 같죠?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정에 대한 욕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40대 50대 가는 이제 아저씨들 보면은 술 몇 잔 들어가면 다 무슨 얘기 합니까?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자기 자랑 또는 자기 가족 자랑,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자랑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자랑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인정에 대한 욕망이 커요, 이 꼰대들은. 근데 그 인정욕을 채워주는 가장 좋은 말이 바로 존경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인정욕을 부셔버리는 말이 바로 존경스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전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있을 때, 뭐 대화를 할 때 뭔가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뭐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됐을 때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그분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이러이러한 뭐 사건이 있었지만 저는 뭐 대표님의 어떤 부분은 뭐 인정하고 존경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리스펙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리스펙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제가 대표님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존경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대표님이 이렇게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존경했던 모습이 지금은 더 이상 존경스럽지가 않다. 더 이상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때서부터는 행동을 많이 바꿉니다.
구질구질해져요. 제가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게, 결국 사람은 욕망에 근거해서 자신의 논리를 펴요. 욕망에 근거해서. 비슷한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원해요. 성적으로 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욕망이 너무 크면 어느 정도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어떻게든 잘 감내하면서, 소위 말해서 퐁퐁짓을 하면서 그걸 견디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다른 상대가 했다고 해봅시다. 아마 못 견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욕을 먹어도 견디고, 왜냐? 욕망이 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상대한테는 욕을 안 먹어도 화가 나고, 이런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존경의 욕망, 인정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격을 당해야 그때서부터 진면목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뭐랄까,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무덤덤한 척하고 헛소리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영린을 찾아서 거기를 젠틀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감정이 뒤흔들리기 시작하죠. 감정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존경을 건드렸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실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실망. 기대와 다르다. 기대보다 너무 못했다. 실망스럽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워딩이에요. 근데 동시에 되게 예의 발라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땐. 그래서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아마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좀 내가 너한테 실망을 줄 만한 일을 했구나, 나도 그걸 느낀다 해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좋게 끝나는 거죠. 본인이 본인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데 실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마찬가지로 또 미쳐 돌아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겠죠. 어른하고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윗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사회에서의 관계는 1대1로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는 제3자가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윗사람의 그 멍청한 짓이나 멍청한 헛소리에 굴복하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인 거를 어찌 보면 인정하는 셈이 돼요. 그냥 위계서열이 정해진 거죠. 부당한 걸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뒤풀이라고 해가지고 회사 끝나고 나서, 또는 뭐 조직의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따로 모여서만
따로 자기 후배들 모아놓은 상태에서만 자기 상사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상사한테 가서는 아부 떨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저 사람이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조직을 벗어나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 할 말을 할 때도 게임의 룰을 지키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 사람인데 열받는다고 해서 위에 사람 보고 욕을 하면서 뭔 새끼야 한다고 하면은 제 논리가 설령 맞다고 한들 저를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3자들 중에는 나와 같은 레벨 또는 나보다 사회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빨을 드러내지 못하면 내가 저 상대보다 약한 존재다. 그게 사실 이 사회에서의 암묵적인 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격성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빨을 드러낼 수가 없으면은 아무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언을 하는 사람은 보통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직언을 하다 보면서 이제 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직언을 하면서 어떤 조직에서 중요한 위치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런 공통된 내용이 뭡니까? 임금 밑에 간신배들이 차면은 그 나라가 망합니다. 임금 밑에 직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간신배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도.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간신배들하고만 친하고 그 아래에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은 어차피 그 조직은 망합니다. 지금 안 망해도 망하게 돼요. 여러분이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위에 사람들이랑 다이다이 하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보통 두 가지예요. 물론 그 조직에서 잘릴 수도 있겠죠. 갈등이 생겼으니까 껄끄러워하고 그러다 보면 잘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직원을 품을 수 있는 훌륭한 리더들,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고 나보다 계급적으로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의 간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하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별을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잘리는 걸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쓰레기 같은 회사에서 잘리는 거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예를 들면 사회 초년생이 뭣도 모르고 그냥 쓰레기 같은 회사에서 몇 년이고 그냥 근근히 거기서 찌들어 살면서 그게 세상인 것처럼 세뇌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세상인 거예요. 내가 맨날 불합리한 지시를 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반면 그 불합리를 알고 있고 못 참는 사람들은 거기서 잘리겠죠.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합니까? 아무리 부하 직원이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잘리겠죠. 그럼 이 잘리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일까요?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곳으로 갈 거고, 그럼 그 새로운 곳에 가서 만약에 가지 못한다면 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개인은 성장할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조직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훌륭한 사람들과 이 사회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같은 사회를 살고 있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10명 있다고 해도 그 10명의 삶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괴롭게 25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하면서 벌어요. 왜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조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근근히 버티는 거를 자랑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일정량을 넘어버리는 불합리유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직에서 내 인생이 썩어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물경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멍청한 조직에서 내 젊은 시절을 보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25살에 만약에 입사를 해서 35살까지 그 멍청한 조직에서 돈도 못 벌면서 그 개 같은 소리나 들으면서 10년을 보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어서 35에 이직을 하려고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력이 10년인데 어디로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그 멍청하고 비합리적이고 무능한 조직에서 10년 동안 썩었는데 더 좋은 기업에서 그 사람을 왜 뽑아줘야죠? 뽑아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멍청하지 않았을지라도 본인이 그곳을 탈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멍청한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싸워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설령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나보다 강한 사람이거나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거나. 그게 사실 힘든 일인데 그 싸움에서 매번 도망가기만 한 사람한테는 이 세상은 참으로 끔찍한 공간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양이 있는데 이 양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털을 다 깎아도 가만히 있고 이빨을 다 뽑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 시키면 일하고 뭐든지 시키면 되는 인간. 조직에서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고 뇌 빠진 인간처럼 그러고 살고 있는다? 아, 좋네. 가지고 놀기 좋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해당 조직의 리더들이 그 사람을 제대로 대우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연봉을 제대로 올려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연봉 안 올려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연봉 안 올려주고 그냥 거기에서 썩도록 만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요즘 사회초년생이 못해도 2천만 원대 후반에서 그래도 3천만 원 정도 받는 게 이제 대한민국 수준이 됐죠. 연봉으로. 근데 10년 차가 되는데도 그 정도 연봉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 정도 연봉을 받던 사람이 이직한다고 하면은 저희 회사 와서 더 비싸게 더 돈 많이 드릴 테니까 제발 와주세요. 어떤 정신 나간 회사에서 그런 대우를 해줍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들하고 싸울 때 싸워야 된다. 이빨 빠진 그냥 멍청한 동물 마냥, 초식 동물 마냥 그렇게 주인이 끌고 다니는 대로 가는 그런 사람은 조직 내에서 사실은 가장 낮은 가치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자면은 존경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실망스럽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워딩이고, 그리고 그 어른들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공격하는 그런 뼈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는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아무런 차이점을 못 느끼는 게, 전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소년이라고. 어린애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늙은 것 뿐이에요. 정신적으로 더 성장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더 능력 있고 뭐 대단하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고요. 그냥 운 좋게 부모 덕 만나서, 아니면 불법적인 일로 온갖 상황이 겹쳐서 돈 벌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 대등한 관계에서의 대화라고 언제나 생각하려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와 지금 동갑이고 같은 반 친구라고 한다면, 오늘 처음 본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동의해서 내 주장을 굽힐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주장을 굽히고 있다면, 그럼 도대체 저 사람의 뭐 때문에 내가 굽힌 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업적? 나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제가 업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래는 존중을 했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사업을 하면서 업적만큼 허상도 없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판단의 기준의 요소가 될 뿐이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다 사회적으로 지능이 높아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도 다 서울대 출신 나름인 거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출신들도 그 안에서도 사람들의 캐릭터는 다 달라요. 심지어 거기에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임원으로 갔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부를 떨어서 간 건지, 낙하산을 타고 간 건지, 무슨 뒷조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 한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고 결과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자동적으로 존중이 깔리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허점이 많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태클을 안 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서울대생들하고 얘기할 때 태클 많이 거시나요? 아니면은 기업 대표들이랑 얘기할 때 태클 많이 걸어보셨나요? 나보다 상급자한테 태클 많이 걸어봤나요? 대부분은 권위에 짓눌려서 애초부터 싸움을 못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 들어주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러고서 바보 마냥 10년, 20년 살아가는 그런 임원들도 많아요. 그럼 결국은 나는 항상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인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본인의 모순을 발견을 했을 때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면은 인지부조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갈등에 대해서. 세상 살면서 갈등은 너무나도 쉽게 발생하잖아요. 그냥 단톡방에서 대화하다가도 생기고, 그냥 회사에서 일할 때,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은 계속 생깁니다. 군대, 뭐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거, 거기에서 계속 침묵하면서 살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뒤지기 전까지 침묵하면서 사는 거예요. 겁쟁이 마냥.
그리고 그걸 아마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 볼 겁니다. 저 사람은 겁쟁이다. 저 사람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기나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초식동물이고 이빨 빠진 짐승이다. 다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퍼스널리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 태도가 삶의 방향을 아주 많이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시면은 한 번쯤 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설령 현재의 위치를 좀 위험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가장 뿌듯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